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강의 맡은 조세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브랜드 컨셉 강의는 어떠셨습니까? 와 닿으셨습니까? 오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썩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지난 강의 이후로 고민을 하다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의 자료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걸 아이덴티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뭐랄까 그냥 그 강의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실 수 있는데 남는 게 없으실 것 같다라는 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시간은 오늘 첫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서로 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추우시면 그거 풀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은 남다르게 만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인데 첫 시간은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만드는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건데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의 정신을 만드는 건데 그 정신을 만드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가 무척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을 그다지 많이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칸트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본 것들, 장자, 그 다음에 맹자, 이런 사람들, 공자,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에서부터 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해 나가면 이 한 시간으로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끔 저런 질문 하실 때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가끔 저는 제가 저한테 가끔 묻거든요. 조세현은 누구인가? 그런데 조세현은 누구인가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의 핵심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저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너는 왜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무슨 주체적 삶을 조세현은 살고 있느냐라고 제가 저한테 묻는 거거든요. 주체적 삶이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상하다. 이거 그냥 사는 게 주체적 삶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강의할 때 저도 질문을 하고 어떤 분들도 저한테 강의 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시면서 약간 좀 한국 분들이 저도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분들이라고 말이 나올까? 제가 중국을 자주 다녀서 그럴까요? 한국 분들이 보면 질문하시는 것을 상당히 겸연쩍어 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걸 보면 혹시 그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강의하실 때 보면 겸연쩍어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질문이 많지도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문을 남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이 옆에를 보면서 쭈삣쭈삣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교수님들 보실 때는 그러신가요? 혹시 아니면 질문이 많은가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적습니까? 예, 그 쭈삣쭈삣도 있습니까? 가끔? 교수님들 보시기에는 그 원인이 뭐인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내 수준을 들키거나 하는 두려움이 질문을 적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질문을 쭈뼛쭈뼛하게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런 것들도 있겠죠. 한국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질문은 틀린 건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한 번씩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이런 말을 썼던가요? 제가 이런 말들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답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답도 어떤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저한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을 때 틀린 것도 없고 어떤 질문을 하셨더라도 틀린 것도 없고 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만약에 질문 중에 맞고 틀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고 틀리고는 누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맞고 틀리고는 누가 결정을 해주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질문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고 틀리고에 대한 답을 결정짓는 사람은 네? 엄마? 본인. 예, 본인인 겁니다. 본인. 예,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틀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거는 본인 말씀대로 본인이 가져왔던 기준선, 가치관, 본인이 가져왔던 생각과 타인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틀린 건 전혀 아닌 거죠. 틀렸다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했다라는 사실만 존재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 또 공부라는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양반 얘기에 제가 100% 동의하는데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 지금 질문이 틀렸다? 내가 뭔가 이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 창조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엉뚱한 데에서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테슬라 이번에 한국에 새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 하남 스타필드에 전기차 새로 상륙을 했죠. 그런데 그 테슬라를 누굽니까? 앨런이 그 테슬라를 창립을 하고 지금까지 돈을 쏟아부은 것이 몇 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번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상당히 보면 엉뚱해 보이죠. 그런 엉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저도 조세현이라는 사람도 되게 엉뚱하고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많이 듣냐면 제가 하는 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업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제 이쪽 면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 이쪽 면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 이쪽 면만 보입니다. 제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에게 비친 직업적인 면, 이일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분 간 박사라고 왜 김정용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염 백신을 처음으로 이분이 개발하신 분입니다. 77년도에. 근데 개발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양반이 개발을 하시고 나서 개발은 77년도에 했는데 상용화를 81년도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저것이 간염 백신으로서 워킹할 수 있는 의약품인지를 그것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뭐라고 할까요? 식약처의 허가겠죠. 인증 및 허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요. 한국은. 그거 어디서?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하는 걸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도입해다가 저것을 신약인지를 간염 백신인지를 처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봐도 참 웃기잖아요. 77년도에 개발을 해놨는데 저것은 나중에 81년도에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된 간염 백신이야. 그런데 개발을 해놨는데 어떻다고요? 기준이 없어서 저걸 상용화를 못 시켰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조금 아까 엉뚱한 사람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엉뚱한 사람들이
뭘 하나 개발을 해놨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솔직히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체계, 경험체계의 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재단을 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그게 우리네 삶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저 간염 백신처럼 이 사례를 왜 가져가겠습니까? 간염 백신처럼 가치가 아주 엄청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그런 제품인데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저것처럼 최초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저거를 따져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기존의 자기 체계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을 자꾸 작아지게 만들거나 그 개발품들이 없어지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하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결국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창조자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창조의 사회로 갈 수 있는데 계속 기준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하는 것들도 있을 뿐더러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낮은 기준의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창조성은 말살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면 왜 우리는 기준의 생산자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에게 특히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많이 배운 분들은 아까 우리 최영선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환경과 교육이라는 것들에 우리가 계속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살도록 이 사회의 시스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딱 이렇게 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딱 모였는데 가서 니네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와. 10바퀴 돌고 와. 자기는 이렇게 앉아서 갔다 왔어? 니네 앉아서 쪼그려뜨기 100번 해. 이러고 체육 시간을 다 보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불만과 궁금함을 다 가지고 왔는데 아빠,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뛰어야 되고 같이 돌 때는 같이 돌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근데 왜 그 선생님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인식으로 다가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런 선생님이 있니?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 같은 일들이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오고 하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이 남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든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다가 가는 것이 현재의 인생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슬프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지으니까 대표님도 좀 슬프신 모양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한테 지금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는 것은 뭡니까? 보편적으로 살아야 된다. 남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모나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모나게 살지 말아라. 늘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거는 남들과 똑같이 사회에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맞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이런 의문은 제가 수없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의문을 가진 건가요? 혹시 그런 생각,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불쾌하십니까, 혹시? 아니신가요? 해보신 겁니까, 그러면? 저도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여쭤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오늘 같은 시간을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남의 외부에 두는 사람들은 아까 질문 얘기처럼 늘 조심스럽고 두려워하고 안정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준이 내 게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상이 자기 일상이면 자기 집처럼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자기 일상이 꼭 남의 집 같은 눈치 보는 삶에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준이 내 게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기준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남의 집 것처럼 뭐 초라한 이삿짐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보면 늘 인간은 부족한 것 같고 성경 보면 인간은 늘 죄인이고 그런 것이 지금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의 기준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완결한 그런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니체와 장자입니다. 니체의 책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장자의 책도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따가 니체 얘기하고 장자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이 니체는 가장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악마성이 가장 뛰어난 그 철학자였습니다. 또 나중에 한 10년 동안은 정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니체의 말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신은 죽었다라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신은 죽었다. 저 사람은 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당히 자애로우셨답니다. 근데 자애로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 이제 어머니하고 뭐 여동생들하고 이제 같이 컸는데 25살 때 이제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살 때 교수가 대학의 교수는 박사학위나 뭐 비슷한 학위가 있어야 요즘도 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학위도 없이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 바젤 대학인가? 독일의 바젤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뭘 연구를 했냐면 성서를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성서를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연구를 다 하고 나서 딱 어느 정도 관을 가졌는데 그때 한 말이 바로 다 거짓말이다. 성서는 다 거짓말이다. 다 인간이 꾸며냈다. 성서는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이 꾸며냈고 뭐 하나님, 예수 이거 존재하지 않는. 그때 한 말이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신은 없으니까. 신은 죽었어요. 원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신은 죽었으니까 완전 무결한 너 자신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저 아저씨의 주장입니다. 저 할아버지죠. 저 사람이 바로 인간의 완결성을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입니다. 장자 천도편이라고 있는데 장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나라 때 이제 황공, 이 사람이 이제 제나라 때 왕 황공이고, 이게 이 사람이 이 수레바퀴를 깎는 요거 있죠. 수레공이라고 하나요? 옛날 수레 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걸 이렇게 깎아서 나무 수레바퀴를 깎아서 여기에다 바퀴에다가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윤편이라는 사람인데, 저 제나라 그 환공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책을 쫙 읽고 있으니까 인간이 이게 미쳤는지 지는 그냥 수레바퀴나 깎으면 되잖아요. 그 밑에 있다가 이 황공한테 황제폐하 혹시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의 책을 읽고 있다. 그럼 옛날 성인들의 책에는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스러운 말들이 적혀져 있다. 그러면 그 성인의 성스러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성인은 그럼 살아 있습니까? 얘가 진짜 미쳤나 봐요. 술 먹고 지금 왕한테 죽으려고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은 살아 있습니까? 하니까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인의 말씀은 찌꺼기입니다. 무슨 찌꺼기? 술 찌꺼기. 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이 성스러운 책을, 성인의 책을 쫙 읽고 있다가 인간이 이게 한낮이 술에 이거 공이 깎는 인간이 찌꺼기입니다. 술 찌꺼기입니다. 이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인간아. 네가 술 찌꺼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여기서 대면 너는 살 것이요. 너는 술 찌꺼기라고 이제 술 찌꺼기 이제 한자로는 조백이라고 합니다. 조백. 술 찌꺼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랬더니 인간이 황제폐하. 저는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요것만 깎고 살았습니다. 이 수레바퀴 깎는 일만 평생 해와서 저는 얘를 어떻게 하면은 너무 느슨하게 깎거나 이게 너무 많이 깎거나 너무 적게 깎거나 너무 많이 깎으면 얘가 들어가서 수레바퀴가 헐렁해서 빠져버릴 거고 너무 적게 깎으면 얘가 수레바퀴 이 공이가 안 들어가서 수레바퀴가 완성이 안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최고로 깎을 수 있는 것들만 제 손 감각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 얘기나 맞아떨어지는 얘기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해서 왕한테 죽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왕의 말을 잠깐만요. 술찌꺼기라고 한 겁니다. 술찌꺼기. 근데 요 얘기가 누구의 얘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철학자 잘 아시죠? 이 철학자의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걔의 말도 얘 윤편의 말도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 왕은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윤편 얘기부터 할까요? 윤편은 개념이 없었던 거죠. 왕은 개념을 좀 이따 개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개념을 바로잡기 개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컨셉 얘기를 드렸죠. 컨셉이 바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이라는 것은 옛날에 쌀대에다가 이게 사각대라고 그러나요? 쌀 퍼보신 분. 저는 뭐 저기 개구장이라서 쌀집에서 그 아저씨 옆에서 이렇게 이게 좀 이 아저씨가 정확하게 주려면 이걸 쫙 긋죠. 이렇게 네모난 거를 쫙 긋는데 이 긋는 것을 보고 평미래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미래라고 합니다. 기억 안 나시면 제 말이 맞는 거로 하겠습니다. 평미래입니다. 이 평미래로 이렇게 그어주는데 왜 그어줄까요?
왜 그어줄까요? 쌀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아시는 분들, 자, 요만한 이제 사각대에다가 쌀을 퍼서 이걸 위에서 평미래로 싹 그어줍니다. 왜 그어줄까요? 계량의 목적입니다. 쌀을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으려고. 그런 거죠. 개념은 그 평미래가 니꼴 한자로 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딱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틀에 갇혀 있는 지식, 그것의 여러 집합체가 바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싹 쓸려 나가는 쌀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성적인 일이라고,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성적인 것을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것은 지식의 영역에서 지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어째 제 얘기가 오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자, 아까 윤편의 얘기를 잠깐 들어가 보자면 윤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는 평생 동안 이것만 맞추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윤편의 얘기는 개념이 없는 직관이죠. 이것은 맹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칸트의 얘기에 의하면. 이 얘기는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편이 왕한테 한 얘기는, 오늘 좀 글자체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왕한테 하는 얘기는 직관이 없는, 자기처럼 손에 감각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 저기 안 나와 있는 것이 공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아, 지 마음은 이런 거죠. 네가 맨날 성인의 글만 읽고 있지만 네가 맨날 읽는 이 성인의 말은 공허한 찌꺼기다, 인간아. 이런 거죠. 오늘 낮에 어떤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낮에 강의를 하셨을 것이고, 그 여러 매장을 관리하셨을 것이고, 예. 이제 교대로 오기로 하셨습니까? 네. 그럼 서로 전달해 주시겠네요. 따님하고 원래 같이 다니셨는데, 그 다음에 회사에서 헬리콥터 팔다가 오셨을 것이고, 예. 그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편의 일에 더 가까운 일을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환공의 일에 더 가까운 일을 하고 오신 건가요? 선배님, 윤편의 일을 하고 오신 거죠. 경험을 하고 오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오늘 저녁에 오신 일은 왜 그러신 거죠? 왜 오신 거죠, 여기에? 바로 윤편의 말처럼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인 것을 아시기에, 어쩌면 느낌으로 가지시기에, 개념을 가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경험은 훨씬 더 공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오신 거죠. 맞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신 거냐, 이런 겁니다.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그냥 놀러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얘기한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낮에 경험하시는 것들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이거는 다 사건입니다. 이벤트, 경험, 이벤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난주 컨셉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 사건들, 공통된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론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론이 딱 생산된 순간 이후에는 이 이론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만 얘는 유효하고 얘는 생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찌꺼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 제 강의도 지금까지 저는 뭐 저걸 하려고 막 수십 편의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 것, 여기까지.
제 강의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나눈 순간 들을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나가신 이후에는 제 강의는 찌꺼기다. 술찌꺼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들은 술찌꺼기를 진짜 술인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는 찌꺼기일 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찌꺼기를 가지고 얘가 술인 줄 알고 맨날 이거 맛있다 취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죄송한 얘기인데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것들도 학생들이 볼 때는 찌꺼기인 겁니다. 찌꺼기. 왜? 그 뒤에 학생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교수님?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뭘 해야 되는 거죠? 걔네들은? 네? 그렇죠. 이 공부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실습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찌꺼기를 가지고 자기가 기억을 해놨다가 자기 거로 만드는 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배웠다. 이런 것들이 다 진짜로 리얼로 존재하는 그런 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박사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 김근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제1기획에 있다 오셔서 그 마케팅 분야의 교수님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하고 아주 밤새 술 먹으면서도 제일 좋았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논문을 만들면서 논문을 써야 이제 박사가 되긴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박사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힘드시죠. 박사 때 다 힘드시잖아요. 지금 박사님들이 여기 많으신데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제일 와닿는 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 우리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 다 불태워서 그냥 버려버려야 될 이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이 쓰레기로 인해서 자꾸 함몰이 되게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하는 것이 지식인이냐? 내가 지식인이라고 말하기에도 정말 부끄럽다. 내가 왜 논문 심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논문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 쓰레기다. 다 쓰레기 같은 짓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좋았는데 잘 안 와닿다가 얼마 전서부터 와닿았습니다. 왜 그거에 함몰돼서 지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의 경험을 충분히 만들어서 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개념적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막 그 분야에서 한 30년 하셨대요. 근데 뭘 자기 거를 설명을 해보시라고 말로 설명을 못해. 그냥 그 도제식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따라 해봐 임마. 이 용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몇 도에서 어떻게 하나 그래 보고 해. 그래. 이 도제식 수업이라는 것이 바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관이 없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공부하고 그러신 분들은 경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나 경영학과 교수님들 중에 많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님은 돈을 자기가 잘 벌어 봤거나 돈 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늘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합니다. 그게 경영학과 교수냐라는 겁니다. 경제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과 교수들 늘 예측하고 나서 늘 다음에 틀리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정치인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관이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직관이 생활 경제의 일부분으로 본인이 참여를 깊게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공허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되게 공허합니다.